사진으로 보는 인천 역사 48 운요 후 사건. 영종첨사 이민덕이 이항선이 난지도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이항선이 운요 후입니다. 운요 후는 6.3인치 포일문, 5.5인치 포일문으로 무장하고 100여 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을 태운 함선이었습니다. 1875년 9월 12일 나가사키 항구를 출발하여 19일 인천 앞바다 월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운요호의 함장인 이노우에 요시카는 사스마번 출신의 사무라이로 사스에이 전쟁, 보신 전쟁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백전노장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노우에 요시카는 배를 난지도 부근으로 몰아 잠시 머물면서 주변 지형을 탐색했고 20여 명의 해군을 작은 배에 태워 강화도 부근 일대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작은 배가 초지진해까지 이르자 외국 선박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을 받은 강화도 초지진해 병사들은 이 수상한 작은 배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은 모선에 신호를 보냈고 이어 모선은 초지진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초지진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초지진에서 발사한 많은 포탄은 이 군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반면에 이 군함에서 쏜 포탄은 초지진을 사정없이 부수었습니다. 21일 이노우에 요시카는 일본 국기를 개항하고 이른 아침부터 초지진을 재차 포격하였습니다. 또 함장은 군인들에게 점심을 먹인 후에 20여 명의 군인을 초지진 부근에 있던 황산도에 상륙시켜 그곳 포대를 파괴하였고 주변 시설들과 가옥에 불을 질렀습니다. 황산도의 포대에는 일본군이 상륙할 당시에 조선군이 없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22일 이 군함은 철수하는 길에 군인들을 영종진에 상륙시켜 민가와 관할을 불태웠으며 민간인과 군인들을 무참하게 살상하였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35명,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1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2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것도 전투 중에 다친 것이 아니라 갯벌에서 발을 잘못 디뎌 약간 삔 정도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187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뻔질나게 드나들던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츠 히로노부라는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과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조선 측은 국서를 문제 삼기도 하고 복식과 예식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선을 개항시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두 사람은 군함을 파견하여 쓰시마 근해를 측량케 하면서 조선의 내웅에 편승하여 우리들의 협상에 대한 후원을 해줄 것을 청하는 일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황이 그러한즉 지금 저들이 서로 싸우고 쇄국파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을 때의 힘을 사용한다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서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하여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 삼아 일 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수용하였고 영국 유학생 출신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의 주도 아래 1875년 5월 군함 운요호를 부산항에 파견하였습니다. 6월에는 다시 군함 다이니테이 보우호를 부산항에 보내 운요호와 행동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판찰관 현서군이 있는 자리에서 함포 사격을 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바다를 누비며 해로를 측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대의 군함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철수한 일본 군함들은 9월에 운요호, 다이니데이 보우호, 카스가마루 세 척을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의 명목상 목적은 청해 우장까지 해로를 탐사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목적은 소동을 일으키고 조선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정계의 실력자였던 이토오 히로부미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프랑스 법학자 구스타프 에밀 보아소나드에게 운요호의 강화도 파견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보아소나드는 조선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거나 강화성을 점령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 반드시 관철해야 할 요구 조건으로 부산 이외의 강화 항구 개항, 조선의 항해의 자유, 강화도 사건의 사죄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소나드의 조언은 약간의 수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거의 그대로 강화도 조약의 전권 대신인 구로다에게 비밀 지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본이 1854년에 미국의 구로운해에 당한 것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성공하였고
자신들이 진출할 만한 만만한 시장을 얻게 되었습니다.